저희 집톡은 집짓기 토크쇼라고 해서 지금 저희 전체 멤버는 25명이 있고요. 그 중에 이번에는 이렇게 7명이서 돌아가면서 세미나를 하는 기회를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12월, 내년 3월까지 해서 쭉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는 2014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제가 오픈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할 때였고,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그때 시작을 하거나 뭐 이제 자기 사무실을 가진 지 몇 년 안 됐던 그런 멤버들 처음에 5명이 모여서 이 집톡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상표 등록도 되어 있긴 합니다. 저는 이거 저 명함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제 사진을 보고 아시는 작가분이 그려주셨어요. 그 도토리 작가, 도토리 캐리커처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직접 그린 건 아니고 아마도 대표님한테다가 좀 그려달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 건진 저 2014년도에 찍은 사진의 이미지예요. 어쩌다가 이제 동네에서 자리 잡으면서 동네 건축가다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여기 곡성 주택의 현관문을 열면 이 전격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가 곡성인데요. 그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 건축사들은 그 경계에 있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맨 땅 위에 디자인해서 걔가 보이게 만드는 게 저희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설계에 대한 그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 용역비나 설계비에 대한 개념들이 항상 좀 없으시죠. 시공에서 1,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그냥 주는데 건축사가 1,000만 원 달라 그러면 에게 도면 몇 장 그리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일은 그 경계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해드린다. 네, 그런 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왜 이제 건축을 하게 됐나? 제가 이거 좀 찾아봤는데요. 88년도쯤에 저희 집 화장실에 잡지가 하나 있었는데 이 중에 뭐였는지는 몰라요. 근데 옛날에는 무슨 건축 뭐 여행 잡지 이런 거보다 이런 잡지들에서 뭐가 있었냐면 한 켠에 뭐 여행에 대한 거나 세계에 좀 좋은 건물 소개하거나 이런 꼭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다가 되게 멋있는 거예요, 건물이. 그래서 이거를 여행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저걸 하려면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건축가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인 것 같아요. 요런 이제 잡지들에 나오는 그걸 보고선.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그때 잡지는 이상하게 다 이렇게 연예인들이 커버 표지로 다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봤을 텐데 지금 이걸 한번 찾아봤더니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간판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앞장에다가 모든 내용을 왜 오프라인에 가서 보고 호기심이 있어야 들여다보고 호기심이 있어야 샀던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이걸 하면서 좀 느꼈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건축과를 갔고요. 졸업을 하고 94년도 졸업장 받기 전에 93년 11월인가 12월인가 건원건축사 사무소에 이제 면접을 보고 1월부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데가 건원건축이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가 아마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를 설계했던 업체고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저도 들어가면서 아파트를 시작한 거예요. 아파트 사실 관심도 없었고 촌놈이어가지고 아파트에 살지도 않았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 4년도인데 부산 단감지구 되게 당시에는 핫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냥 이런 네모만 하다가 테라스하우스, 왜냐하면 여기 부산 단감지구가 되게 경사진 산자락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아마 그때로는 엄청나게 유명했었고 이제 저희도 이거는 좀 프라이드를 가지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 삼익 아파트 많이 했죠. 그러니까 아파트 맨날 도면 그렸어요. 이게 전형적인 사실 그런 우리가 잘 아는 아파트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시설계 뭐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여러 그 양산 물금지구 그것도 참여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제 처음에 일을 했던 이 90년대에는요, 8, 90년대는 저 이제 그때 20대였으니까 아파트는 건축이 아니다라고 사실 많이들 했어요. 뭐냐면 네모 상자를 하니까 디자인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디자인을 하면 일반 건축물, 우리가 이제 아파트 말고 주거 말고를 일반 건축물이라고 해요. 그럼 그거를 하는 게
멋진 디자인을 이제 좋은 건축을 내가 하고 있고 그런 프라이드가 있던 시절이었어요. 되게 희한한데 그런 감정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까 선배들이 뭐 그만큼 하고 그러니 하고 똑같았던 것 같아요. 인식도 부재했고 아파트라는 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사업성으로 접근을 하던 때라 아파트는 건축이 아니다. 그래서 좀 뭐 제가 벗어나고 싶다고 벗어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잘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제 현상설계 팀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맨날 뭐 턴키 아니면 현상설계 뭐 BTL 뭐 이런 거를 주구장창 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3개쯤 합사를 나갔다 오면 1년이 다 갈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성남 농산물 도매시장 이때 90년대 후반에 농산물 도매시장이 되게 핫했었거든요. 그래서 성남 농산물 도매시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게 당선이 되니까 이때 당선이 돼서 보내준 건 아닌데 그러고 뭐 여행 가는 거는 가는 건데 이때만 해도요 건설 경기가 IMF 바로 전이어서 그 다 아시죠? IMF 전에 뭔가를 하셨던 분들은 공감하실 거고 이후 세대는 공감이 안 될 텐데 거품도 많았지만 돈이 엄청 잘 돌던 시기니까 저희들 몸값도 1년이 지나면 이렇게 그래서 막 스카우트 제의가 엄청 들어왔었어요. 그래갖고 저도 들어와서 원래 간다고 하면 대학원도 보내주고 뭐 돈도 지금보다 훨씬 더 주고 뭐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22명이 첫 해에 공채를 했거든요. 처음으로 번원이. 그랬는데 1년 지나니까 절반이 사라졌어. 일단 그만두고 다 딴 데로 간 거예요. 왜냐면 더 준다 그러고 뭐 건설회사 가면 더 주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한 3년쯤 되니까 3분의 1쯤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나는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지라는 생각을 제가 저한테 했어요. 스스로. 남들은 다 나가고 뭔가를 쫓아가는데 왜 나는 여기에 만족이라기보다 나가고 싶다거나 더 하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3년 근속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외를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다 같이 그 멤버들이 가는데 제가 현상 설계를 하고 있었어요. 못 간다는 거지. 그래서 저 혼자 남고 나머지는 그때 다 가고 저는 10월에 혼자 배낭여행을 갔어요. 그 프로젝트 끝나고 당선하고 뭐 이 돈 저 돈 다 끌어들이고 제 휴가 다 끌어들여서 거의 한 3주 조금 더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유럽의 배낭여행을 그때 가서 돌아다니다가 뭐 프랑스 가니까 프랑스가 좋고 독일을 가니까 독일이 좋고 이태리 가니까 이태리가 좋고 그래서 유학을 올까? 어디로 오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프랑스를 찍었어요. 그래서 나는 프랑스에 유학 올 거다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한국을 딱 들어왔죠. 들어온 다음 날 IMF 선포했어요. 12월 1일 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며칠이었으면 뭐 난리가 나서 못 들어올 뻔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를 보내주는 바람에 약간 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97년도 이때 그게 이거를 하고 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 서남권 농산물 도매시장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당선을 하고 이게 그냥 보기에는 별거 아닌 건데 얘를 이 땅 안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밤을 얼마나 샜는지 몰라요. 이때 제가 대리일 때인데요. 이거 작업을 하면 제가 배치 담당이에요.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돌려보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조금씩 돌리면서 각을 틀면 가서 우리 이사님 책상에 가서 앉아서 이제 다시 체크를 하면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좀 더 돌려봐. 그러고 밤새고 보면 아침에 이제 여명이 올라오고 그래서 그렇게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땅 찾는 거에 귀신이 된 것 같아. 아파트 하면서도 그랬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선도 되고 마지막으로 유학 가기 전에 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부산 사상구청사인데 이것도 현상을 하고 당선이 됐고 제가 유학을 9년도 가을에 10월인가 가려고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게 독하게 살았는데 말하자면 그 유학을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권원이 역 3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6시부터 불어학원을 간 거예요. 아니 고등학교 다닐 때도 도급이었단 말이에요. 불어 아베세대 뭐 있고 가서 알리암스 어학원을 갔는데 저 빼고는 모두 다 불어학과 학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세대 의에프제 하고 한번 읽어주고는 그다음부터 진도를 나가는데 나는 도대체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2주인가 한 3개월씩을 그때 무조건 수강을 하라고 그랬었는데 2주인가를 다니고 안 되겠다 포기하고 1대1로 한 데가 한 군데가 더 있었어요. 에콜 프랑스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서 1대1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때 월급이 얼마 안 됐는데 1대1 하는 불어 학원이 64만 원이었어요. 90년대. 그러니까 뭐 제 월급의 절반이 뚝 날라가던 시절이니까 그럼 2인으로 하는 걸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그
그 프랑스로 그 파견 가는 판사님인가? 하여튼 그런 분하고 같이 이제 수업을 듣다가 제가 혼자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6시부터 8시까지 수업 듣고 또 회사 가가지고 일하고 뭐 하여튼 그러면서 준비를 해서 가려고 했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되게 상하 이게 셌잖아요. 그래서 조직에서 벗어나면 다 끝장나는 것 같은 그런 시절이어가지고 너 지금 유학 가면 안 돼. 제가 유학 가는 거 들키지 않으려고요. 영어책을 가지고 다니고 책상에 영어책 올려놓고 몰래 불어 공부했었거든요. 되게 웃기죠. 근데 그 시절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비행기 표도 다 해놨다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당선이 돼서 얘 심의까지 하고 접수하고 가려는 거예요. 또 그게 되게 순둥이죠. 또 이제 그래서 좀 미뤘죠. 미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 끝내고 그 다음에 1월 20일 날 갔는데 1월 10일 날 퇴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 열흘 만에 준비해가지고 유학을 갔었어요. 그래서 막 뒷정리는 다른 선배나 친구들 부탁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래서 회사가 뭐 저를 뭐 찬밥 대하듯이 그러진 않았고요. 뭐 저기 소정에 뭘 좀 챙겨주시기도 하고 해서 잘 갔었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를 갔어요. 갔는데 제가 30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친구들이랑 주변에선 다 말렸어요. 그때 당시에 30이면 제 동기들은 거의 다 결혼한 상태고 여자들이 30이 넘으면 거의 이제 쟤는 이제 못 간다 뭐 이러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나 같으면 결혼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같으면 공부하러 간다 그러고 이제 제가 갔어요. 거기를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한국에서 나가기가 힘들지 갔더니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나 많더라. 근데 이제 프랑스 가서 느낀 거는 뭐냐면 제가 뭐 하여튼 운이 좋아서 학교를 좀 빨리 들어갔는데 이제 선택을 하라고 하거든요. 시스템이 한국하고 완전히 다르고 프랑스는 교수님들도 자기 자리가 없어요. 정교수란 개념이 없고요. 모든 분들이 다 파트타임이세요. 말하자면 자기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시간이 되면 오고 그렇게 되어 있고 단 이제 그거는 있어요. 주 교수가 있고 부교수가 있고 그런데 제가 선택한 게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크리스티앙 몰레라고 하는 주거 역사 책도 많이 쓰고 하시는 분이에요. 주거에 대한 역사 책도 쓰면서 계속 단계별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20대 때에 저희는 아파트를 하거나 주거를 하면 건축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 인식이 팽배했던 때니까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집이 건축의 본질이고 집 때문에 건축이 발전한 건데도 우리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던 이제 과도기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대한 생각이 완전히 그래서 프랑스에서 바뀌었어요. 저의 제일 그 프랑스에 가서 너가 뭘 배웠니라고 물어보면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요. 다른 것보다 중요한 거는 제가 건축에 대한 본질이 집에 있다라는 거를 그때 알았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하는 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아파트를 하는 게 건축을 못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때 하게 됐어요. 그리고 좀 어른이 돼서 이제 다시 와서 다시 또 다니던 이 회사로 갔어요. 건원이라고 하는 이 회사로 가서 이제 주택 제대로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그랬더니 그때 제일 많이 한 게 뭐였냐면요. 뉴타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2000년대 초반인 뉴타운 거의 뭐 전성기였으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이 삼성동 아이파크는 원래 9년도 제가 가기 전에 설계했던 건데 이때 이제 건축문화 대상에 낸다고 여기를 제가 직접 답사하고 하면서 판넬 만들고 해서 이걸 제출을 하면 요런 거를 줘요. 그래서 이제 대상을 받았던 건데 여기 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앉기만 해도 한강이 보이는 그런 이제 몇 년 전에 왜 헬기 사고도 났던 데잖아요. 뭐 또 다른 이제 연예인 사고도 있었던 요 장소가 있는데 여기 가서 느낀 거는 뭐냐면 이때 여기 분양가가 제일 비쌌어요. 우리나라에서 평당 3,500 그 시기에 뭐 지금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데 여기 한 3분의 1 정도가 세컨 하우스예요. 안 살아요. 1년에 한 2번 정도만 와서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거에 저는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세상에 잘 사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저는 프랑스 가서 탈탈 다 털고 진짜 빈털털이 돼갖고 왔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은평 뉴타운 요 마스터 플랜을 하면서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게 다 모형인데요. 매주 이 큰 프로젝트를 하나씩 모형도 만들고 다 만들어서 서울시 들고 가서 또 얻어맞고 야 종합 선물 세트로 해야지 뭐 이것만 고쳐가 오냐 이런
얘기를 엄청 들었었던 그런 프로젝트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파주 운정 지구의 마스터 플랜 아직도 뭐 짓고 있죠. 그다음에 세종시 참마을, 그때 이제 세종시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형지 개발이다 이래서 처음으로 용어를 쓰고 뭐 그렇게 했던 정말 핫했던 이고요. 얘를 하고 나서 이제 광교 에듀타운 마스터 플랜 이걸 했고 광교 신도시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었으니까 해외 사업부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알제리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쯤에는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임신한 상태에서 저 때는 이제 우리 애를 낳았어요. 낳고 4개월 만에 복귀했는데 제가 건원건축이라고 하는 데가 그때만 해도 한 300명, 600명 뭐 이랬는데요. 여직원, 건축하는 여직원 중에 처음으로 아이 낳고 복귀한 제가 첫 번째 스타트를 끄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그때는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투쟁을 했고 저는 제 휴가 뭐 연차 다 딸딸 긁어서 한 4개월 반인가를 쉬었는데 제 후배들은 그 뒤로 1년씩을 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문화의 핵심을 했던 앞장서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이거는 알제리 아부다 프로젝트라고 이제 개인인데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거기 현장 가서 브리핑도 하고 그랬는데 에피소드 하나는 뭐냐면 여기가 그 가운데가 이제 쭉 길인데요. 저희가 길 이름을 휘드 올리미에라고 해서 올리브 길이라고 지었어요. 왜냐면 이제 한국에서 막 자료를 분석하니까 이게 올리브가 엄청 많이 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길 멋있잖아요. 그래서 지어서 가서 이제 발표를 다 하고 나니까 여기 대표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올리브 나무 싫어해 그러시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나라 은행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막 떨어져 갖고 길에서 뭐 질퍽거리고 이런 거가 되게 싫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걸로 바꿨는데 하여튼 해외 프로젝트는 이제 그런 거죠. 안 보이는 걸 우리가 보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가본 국방부 청사 디자인도 하고 뭐 조사도 하고 하다가 제가 해외 사업부를 가기 전이었는지 갔다 왔으면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으로 한 프로젝트가 뉴타운은 신길 뉴타운이에요. 그래서 신길 뉴타운을 정말 일주일에 하루 집에 가고 매일 거의 밤새고 이걸 하면서 도시계획 사무실하고 계속 제가 이제 싸우는 거죠. 도시계획 사무실은요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 특성상 뭐 공원 면적 30, 도로율 24% 이런 것만 책정을 해서 반듯반듯하게 해갖고 하는 걸 좋아하고요. 저희는 거기다가 건축을 넣어야 되니까 공원도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고 길도 좀 달랐으면 좋겠고 이런 거를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제가 도시계획 사무실에 가가지고 계속 이제 핸들링을 한 거죠. 그랬더니 거기 상무님이 되게 친했는데 이런 애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저를. 아니 건축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을 핸들링하는 경우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꿔야 된다고 뭐 빨간 펜 하면서 해가지고 잘 끝난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신길 뉴타운이 그 뒤에 한 뉴타운 중에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가 여기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도시 엔지니어링 회사하고 워낙에 이제 이게 있으니까 우씨 그러면서 나 그럼 박사 들어간다 이러고 이제 건원을 그만두고 하면서 박사과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 오픈하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원래 사실 뭐 박사는 프랑스에서 하고 오고 싶었는데 지금 집안에 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 딱 기저귀 뗄 때 박사과정을 들어가고 이제 사무실도 오픈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도시 일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박사과정 하면서 제가 논문을 뭘 썼냐면 도시재생으로 논문을 쓰고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이거 도시재생 논문 쓰고 10년 동안은 내가 도시재생에 뭔가를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후회했어요. 10년 금방 가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안 가요. 근데 진짜 딱 10년 되고 도시재생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게요? 박원순 시장님 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잣말로 그랬어요. 20, 30년 얘기할 걸 왜 10년만 얘기를 했을까? 그게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게 그런 게 되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1000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요. 내가 나한테 암시하는 게 결국은 내 미래이더라. 그 책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책들이. 근데 우리가 그냥 무심코 넘기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원했던 거를 다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여튼 박사를 들어갔고 오픈해가지고 일이 없어서 우리 여기 친구들이랑 해서 집톡도 만들고 열심히 세미나도 하고 왜냐면 제가 건원 건축을 등에 업고는 되게 잘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기업에 있으면 기업 내가 무슨 막 뭐 같잖아요.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 40대 뭐 우리 도시계획 쪽에 그 상무님 되게 친했는데 제가 이제 그만두고 박사도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은 것 같은데 뭐
뭐 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강남역에서 그 일식집이었던 것 같아. 맥주 한잔 하면서 제가 이러이러해요라고 했는데 그분이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영아야, 그럴 때는 자신감도 없어진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슬럼프에서 바로 빠져나왔어요. 왜냐면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선배고 잘 나가고 괜찮고 나름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분도 똑같은 고민을 했던 거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한마디에 그래서 슬럼프에서 바로 탈출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누구나 겪는 과정이긴 한데 또 반추해 보면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또 증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